안녕하세요. 무비 시네영화방 특집 방송, 오늘도 책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뭐 책방송 연속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연속으로 나갈지 좀 나눠서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박기사 목소리를 한 번에 몰아서 들려주면 또 한동안은 못 볼 테니까 그럼요, 아쉽죠. 아껴서 이게 하나씩 틀어야죠. 네. 네, 하지만 하루에 3권의 책을 녹음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권의 책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별로고 가장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작품,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제목부터 제목 자체는 거의 무슨 야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설명집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빠따는 어떻게 치고, 네. 공은 어떤 식으로 던지고. 일본 야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네. 전력 분석도 해주고 그리고 야구의 특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수필집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핸드폰을 네. 바꾸면서 저희가 그 천작가 집에서 네. 처음 방문을 했을 때가 딱 1년 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저기 신림에 지금 이사 가기 전에 딱 1년 전에 거기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책장에서 이 책을 천작가가 꺼내줬었는데 무슨 나 그때 뭐 일본 야구를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애가 아닌데 그렇죠. 일본 야구에 대해서 저렇게 책을 읽나, 역시 다양하게 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접했었고, 그 다음에 올 겨울이었을 거예요. 한번 해줄 수 있는 책을 좀 골라줘라. 그러니까 제 메모장에다가 이 책을 또 껴넣었더라고요. 엿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알라딘을 가서 이 책이 마침 있길래 당장 집어왔죠. 누군가 버린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일본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인데,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시는 게 그렇게 좋을 것 나한테 같습니다. 말을 해줘야죠, 처음부터. 네, 아무튼 그럴 것 같고,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그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책 같은 걸 읽으면은 제 개인 SNS나 뭐 이런 데다가 우선은 저장을 해놔요. 네. 저장을 했는데 좋은 버릇이네. 지인이 그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원숭이하고 뭐가 좋다고 이런 거 읽어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지인도 이 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야구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작가는 다카하시 게니치로요? 네네, 게니치로. 네. 다카하시 게니치로라는 작가예요. 어떤 작가인가요? 딱 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1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전국을 휩쓴 학생운동에 참가해서 체포 구급된 경력도 있고요. 이때 실어증을 심하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해 안 되게 쓰는 거예요. 1981년 두 번째 소설 사요나라 갱드리어로 평론가 시모토 류메이의 절창과 함께 군조 신인 장편 소설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일본 문단의 주목을 좀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요. 1988년 이 책이죠.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로 야구라는 하나의 현상을 포착하는 시각의 참신함으로 제1회 미시마 유키오상을 수상했고요.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수와 같은 존재로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괴작이에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1995년도부터 뭐 하이텔이나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데에서 좀 유명세를 탔다고 해요. 초판이 그때 출간됐다고 하죠. 그래서 번역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찾아서 막 번역해주는 그냥 일반인이 번역한 거를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들이 뭐 정말 부수부수기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매니아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제대로 된 번역본이 나온 거죠. 한국 번역본이. 그런 되게 괴작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갇혀있는 소수의 매니악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얻으면서 약간 컬트 영화가 흔히 그렇게 전해지는 방식대로 어떤 종류의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된 이후에 그 명성을 통해서 작품 자체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그런 소설이 되겠고요. 이 매니아들은 그거를 굉장히 좀
높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언어 표현의 해체. 축구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리그가 어디 있을까요? 체코 리그 같은 경우에 체코 리그에 뭐 스파르타 프라 그런 팀이 엄청 축구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 명이 보고 와갖고 뭐 소문을 내가지고 그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소문을 부풀린. 그래가지고 언젠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중계를 해주게 된 거죠. 근데 막상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잠에 빠져들고. 이런 식의 그 과정과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이 작품을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이라고 하고 또 작가 이 다카하시 게니치로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격 작가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껏 살면서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와 함께 분류됐던 작품들 그리고 작가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당히 갑갑해지는 마음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저는 이게 한 중반도 아니죠. 거의 초반부터 이 책의 내용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글자를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찾기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활자만 읽는 수준이었어요. 내가 글을 읽는데 뭘 읽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똥을 싸면 그대로 나와요. 이런 거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저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양자 물리학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 남긴 진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 물리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자 물리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를 뭐 언어의 해체니 혹은 어떤 대단한 형식의 파괴니 이렇게 갖고 신선한 떠받드는 것 발상.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참신함 때문에 모든 독자가 손을 떼거든요. 네. 뭐 이 이야기가 자체는 뭐 옛날도 아니죠. 이때 썼을 때가 1988년이라고 그러니까 네. 뭐 85년도에 뭐 한신 음. 타이거즈 우승할 때 또 얘기하니까 또 가슴이 아픈 게 네. 저 합법적인 토쟁이로서 일본 야구를 요즘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네. 좀 중계로도 보고 하거든요. 네. 중계해 주는 데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인터넷으로 해서 중계도 많이 보고 하는데 한신 너무 못해요. 이 새끼들 걸면 무조건 못 먹습니다. 못하는데 왜 걸어요? 진짜 저는 안 걸죠. 근데 제가 걸면 또 이겨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저는 한신 엄청 싫어합니다. 네. 엄청 싫어하는데 아무튼 일본 야구의 특색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잔재주 잘 부리는 네. 약간 감독이 그런 통제 느낌이 많이 있죠. 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역전승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철저하게 짜여진 네, 구성이니까. 진짜로. 그리고 사실 KBO, 그러니까 대한민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토토를 걸면은 정말 개판이에요. 요즘 한국 프로야구랑 토토를 같이 언급하지 말아주실래요? 그래요? 조만간 이제 안지만 선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 선수라고 부를 수 없죠. 안지만 사장이죠. 씨는 네 사장 토사장. 토사장이었죠. 정말 너같이 합법적으로 거는 놈들 합법은 평생 괜찮지. 불법적으로 거시는 분들은 안지만한테 된통 맞는 거였습니다. 네. 저같이 그냥 배트맨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거기다 이태양 뭐 이런 선수들도 또 그러니까 그냥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결과를 보면은 배당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엉망입니다. 지네 멋대로 나가요. 정말 이제 MLB나 네. 그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있으면은 근 한 70%는 그 배당률이 정말 이게 균형이 잘 돼서 짜여져요. 그래서 네. 보통 정배라고 하거든요. 정배, 역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정배로 잘 골라서 가면은 결과가 그 배당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KBO는 장난이 아니죠. 막 역배가 판을 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가 역전승을 하기가 힘들고 네. 그리고 점수 차이가 2, 3점 차이가 나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분업해갖고 뭐 네. 투수를 내보낸다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뒤집어지기가 힘든 되게 철저한 야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정말 그런 일본 야구를 분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는 개뿔 이거 한술도 안 나와요. 네, 그런 것도 안 나오고요. 이게 야구가 사라진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저는 포르노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고. 야구의 신, 네. 야구의 신이 나와서 98의 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아무튼 뭐. 그리고 막 군데군데서 뭐 방망이는 그 남자 성기고 그 볼은 남자 이제 성기 밑에 달려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얘기가 아니고 뭐 회계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뭐 완전 판타지고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사실 단편이거든요. 네. 단편이 다 쪼개진 건데 이해할 수 있는 단편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네, 진짜 단 한 편도 이게 이 얘기구나.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뭔 얘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활자는 지나가고 내가 아는 단어들의 나열인데 내가 이걸 읽음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머릿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거 진짜 종이 낭비 아닙니까? 종이 낭비죠. 이 사람이 그 한신 팬인 것 같은데 왜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는데 또 한신 팬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신이 원래 어디예요? 한신이 오사카. 오사카. 네, 오사카고 사실 일본 야구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인과 반거인이 존재합니다. 자이언츠와 예, 아닌 팀들이 원래 그러니까 일본 야구 팬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네. 요미우리의 팬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클럽이 요미우리고 네. 요미우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거인 파. 롯데 자이언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인가? 네, 요미우리 자이언츠. 걔네 롯데 있잖아요. 요미우리 자이언츠고 지바 롯데라고 해요. 마린스구나. 예, 지바 롯데라고 해서 다릅니다. 어찌 됐건 거인파와 반거인파가 있고요. 그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소프트뱅크 네. 같은 팀이나 뭐 한신도 인기가 많고요. 소프트뱅크나 뭐 이런 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반거인파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인과 반거인파로 나눠지는 일본 야구입니다. 요미우리가 많이 우승하나요, 그러면? 예전에 그 명가였죠. 네. 지금은 아니고요. 그 이승엽 있을 때도 명가였고 아무튼 뭐 요미우리는 가장 큰 B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위에 클럽은 계속해서 하는 건데 요즘에 우승은 잘 못해요. 요미우리가. 네. 네, 강팀은 강팀, 돈도 많고 요즘에는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거시는 분들은 왜 또 도박으로 몰고 가? 80%는 먹으시면 돼요. 요즘에 소프트뱅크, 치바롯데, 박맹이가 아주 괜찮습니다. 아유, 네. 한국 야구를 하시면 LG한테만 안 거시면 돼요. LG 걸면 안 되고요. 네. 팁을 드리자면 LG 경기 뭐 이런 거는 보통 언오버가 있어요. 네. 네, 점수 그래갖고 양 팀이 10점 이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오버 가는 게 어차피 실점 많이 하니까. 신상에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뭐 난해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사실 마음에 썩 차지 않는 게 네. 난해한 거는 뭔가가 의미가 있는 거를 풀기가 어려운 걸 난해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난해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천해줬던 천작가는 요즘 뭐합니까? 그 새끼 이거 남기고 사라져가지고. 아니 나한테는 천작가가 추천한 게 아니라 네가 추천했어요. 그렇죠. 추천할 때 쏙 이런 얘기 빼먹고 한번 읽어봐. 내가 이거를 왜 추천을 했었냐면 추천을 한 것보다 김 기자가 그 인도 출장 가는 거였어요. 네네. 네, 그 다음 날인가? 인도 네. 출장을 간다 그래갖고 제가 인도 출장 가면은 인도에 버리고 오라고 준 거예요? 아니요, 잠 잘 자라고. 보다가 잠 잘 자라고 준 책이 있었는데 얘가 인도 가서는 이 책을 안 읽고 갔다 와서 말짱하게 사회생활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진짜 끔찍한 책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독특합니다. 이 책을 읽고 95년도에 이렇게 소문낸 새끼들은 뭐 하는 놈들일까요? 하이텔에다가. 하이텔이요? 글쎄요. 정말 이 책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정말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식 발매가 됐잖아요, 2005년에. 네. 그리고 정식 발매를 이제 번역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역자의 말, 옹기니의 말을 써요. 거기에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도 이해를 못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옮긴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옮겨서 자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다 못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옮긴 사람이 못해라는데 무슨 수로 이해합니까, 독자가. 네,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면은 한 번씩 권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집에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거나 뭐 그러면은 잠 잘 주무시라고 네. 이 책을 좀 권하고 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네요. 저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 자체는 원래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토토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니요, 거인과 반거인. 일본 야구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 일본 야구 그래도 보다 보면 우아하고 감상적이다가 좀 어울리나요? 약간 어울려요. 음. 네, 약간 어울리는 게 한신이 홈으로 쓰고 있는 네. 그 한신 홈에는 일본은 고등학생 야구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결승전, 준결승부터 하나? 결승만 하나? 아무튼 그 흙 있는 그 한신의 흙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 만화책에도 막 나오고 그랬죠. 그랬죠. 예,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이야기가 감상적으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본 고교야구 하면은 그 갑자원이라는 데가 되게 상징적인 곳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전국의 그 야구 좋아하는 청춘들의 꿈, 그 갑자원을 밟는 것 다 꿈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졌던 일본 스포츠 만화나 그런 여러 콘텐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팀은 거의 30개. 근데 프로팀은 10개. 투수는 없어.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판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던진다 싶은 애들은 승부 조작해. 이러니까 뭐 개판이에요. 지금 안지만부터 해서 뭐 이태양, 뭐 도박이랑 승부조작자 가관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문제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간 강정호 선수 이제 성폭행 논란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김상현 그 KBO의 MVP 출신의 김상현 선수 찻딸.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웃긴 게 찻딸 이거 진짜 1년 정지 받았거든요. 찻딸이 1년 정지요? 네. 선수 아예 나간 거 아니었어요? 이미 탈퇴 당한 거 이미 아니에요? 탈퇴 당한 거 같고 맨 처음에 뭐 1년 뭐 이렇게 나온 건데 네. 정말 재밌는 게 자기가 딸은 1년이고 네. 작년에 걸린 임창용부터 해서는 정말 그냥 자숙으로 끝났거든요. 개인 자숙. 근데 이게 이게 말이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게, 거죠. 차에서 딸다리를 좀 쳤다고 해서, 물론 본 사람은 시각적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엄청난 그렇게 선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중징계를 줘야 하는 거냐?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중징계 주고 네. 약반 새끼들은 한두 달 있다가 홈런 때리고 눈물의 속죄포. 그죠. 최진행. 이런 새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그냥 100번 양보해서, 우리 KBO가 그런 범죄에 엄격하구나 하고 넘어갈라 치면은 최진행 같은 놈이 있다는 거지. 약을 빤 건 직접적으로 이 스포츠 자체를 해한 건데. 진짜 약반 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존수도 울면서 내쫓는 게 약인데. 네, 제가 요즘에 박태환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진짜 못쏠 놈이에요. 박태환이요? 예. 갑자기 또 왜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해요? 약반 놈들, 스포츠인이 약반 거는 진짜 못쏠 놈인 것 같아요. 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먹었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네. 말이 됩니까? 스포츠가? 그 안정환 씨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랬는데 네. 팬들이 주는 네. 보양식도 못 먹는다 그랬어요. 축구 선수가 이게 도핑에 걸릴까봐. 네. 근데 도핑을 축구 선수가 보통은 안 하거든요.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핑 네. 테스트를. 근데 월드컵 나가거나 무슨 대회 있을 때 랜덤으로 팀에서 한 명 뽑으면 돼요. 네. 23명 엔트리에서 한 명 뽑아서 그냥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무서우니까 팬들이 좀 보양식까지도 가려서 먹는 게 운동선수인데, 네. 정말 개인 스포츠 아닙니까? 수영. 그죠. 뭐 이런 거는. 그런데 아무 약이나 받아 먹어요. 그리고 앞에 분명히 이게 써 있다는데. 그죠.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네. 피해 같은 말이죠. 알면서 먹는 거죠. 네. 지가 알면서 먹는 거고. 사실 그런 거는 스포츠에서 약은 정말 이거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본 룰을 어긴 거니까요.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MLB만 보더라도
한 번 약 빨면은 네. 평생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명예전당 가기도 힘들고 가기도 가더라도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서 이거는 뭐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정말 힘든데. 베리본즈 보십시오. 그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네. 그 로저 클레멘스 미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진짜 미국인의 영웅도 약사실 드러나니까 병신되고 그렇죠. 마크 맥과이어 그렇죠. 진짜 옛날에는 그 최고의 홈런왕으로 불렸던 걔가 지금 햄버거 빅맥보다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네, 정말 슬픈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약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죠. 그죠. 네. 저는 그때 정말 역겨웠거든요. 최진의 홈런 칠게요. 홈런 치고 눈물의 사제포 관중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를 김태균이 보듬어 주고 있어요. 아, 고생했다면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니 이런 식인데 자기 차에서 딸 잡았다고. 그죠. 1년 넘게. 지차예요. 내가 내 차에서 딸을 잡아 좀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죠. 문은 좀 열어놨을 수 있어요. 너무 더워서. 아, 물론 그 여자를 봤을 수도 있어. 물론 봤을 수도 범죄긴 있죠. 범죄인데. 네. 아, 물론 이게 공연 음란죄가 되죠. 네. 근데 공연 음란죄에 비해서 더한 것들은 이렇게 봐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심하게 처벌하는 게. 불법 도박한 것도 봐줬고 네. 기자회견하면서 또 안지만 작년에 그렇게 봐주니까 올해 또 이게 터진 게 이제 토사장이잖아요. 결국은 진짜.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인터뷰에서 정말 사죄하겠습니다. 야구로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토사장.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거. 이제 반성에 기미도 없는 거예요. 중형을 때려야 돼요. 네. 아, 근데 이 김상현 선수 같은 건 너무 억울한 게, 김상현 선수는 진짜, 그냥 이 딸 한 번 잡아기로서니 너무나 큰 중대로 야구 인생 전체를 날린다는 게, 그렇죠. 전 너무 이게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하죠. 사실 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도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선수가 쪽팔려서 따지지도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차에서 딸을 잡은 게 너무나 쪽팔린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기도 억울한 상황인데도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줘야지. 어떻게 김상현이 내가 차에서 딸을 잡히려던 이럴 수가 있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엿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더 악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성호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박기량 씨였죠. 아, 그 약간 개쓰레기죠. 네, 그거는. 비하하고 뭐 이런 거 야구 팬들 보고 성적으로 뭐 그냥 네, 비하했잖아요. 야구 팬들도 비하했잖아요. 네. 야구 팬들 뭐 냄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했던 그런 새끼들도 뛰는데 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이거는. 뭐 옛날에 검찰 일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주지검장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네, 제주지검장이 따라가면서 여고생 따라갔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여고생인가 여중생인가 따라가면서 이제 자위행위를 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전국민적 분노가 막 엄청 일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보다 나쁜 검사 새끼들도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때 그 정도로 분노를 하느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 막 거의 모든 거 뭐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실패한 로비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걸린 이제 뭐 기소가 되고 이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그냥 뭐 탈세 혐의 정도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은 그래도 전직이니까 노무현 수사팀 했던 그 사람이지만 전직이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현직인 뭐 진경준 검사장이나 뭐 여러 현직 검사가 뭐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는 이만큼의 관심이 안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언론에서 그렇죠. 이렇게 부추겨도 국민들은 그냥 크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그게 자극적인 걸 더 좋아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제주 그분도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게 딸딸이 치는 거에 이렇게 엄격한 문화가 또 있네요. 너무 보수적이네. 아니 뭐 물론 뭐 팀이나 이런데 이미지 손실은 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이후로 이제 KT 자위스라는 그 다른 명칭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이미지 타격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한테는 정말 더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KBO 일본 야구를 얘기하다 보니까 KBO에 지금 문제 있는 야구 선수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KBO에 문제 있는 야구 선수라는 수준을 넘어서 KBO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거는 네. KBO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KBO 출신의 강정호 선수 어쩝니까? 강정호 선수는 아직까지 뭐 판결은 안 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찌 됐건 저는 강정호 선수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잖아요. 원래 네. 케이카. 예.
다른 방맹이를 너무 흔들렸대. 아 근데 이게 야구 선수만이 아니라 요즘에 연예인들도 파문이 장난 아니죠? 이게 꽃뱀들이 한번 물기 시작하니까 예, 이게 소문이 나거든요. 네. 같은 업종은 또 좁잖아요.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본인의 유흥 생활 를 탈피하기 위해서 예, 이게 그 합의금 받고 탈피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는 과거까지도 다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몇 명 정도 이제는 진짜고 대부분은 성행이라는 건 진짜겠지만 그렇죠. 뭐 이분들 가운데 지금 또 드러나지 않은 분 가운데도 지금 가슴 졸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유. 엄청 많을 거예요. 장난 아닐 겁니다. 네, 지금 좋댔다 싶은 애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안 나와라. 제가 보기에는 남자 연예인들 중에 거의 한 97% 정도 네.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뭐 옛날에 뭐 김래원 씨 같이 이미지 좋은 분도 가가지고 깽판 쳤는데 꼭 그런데 2억제마 같은 애들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꽃뱀들도 문제가 많아요. 네, 네, 거지 같은 년들. 문제로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이 책이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예요.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 이 책 자체가 출판이 되고 한국에서 계속 읽히고 있고 이 자체가 제가 볼 땐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일본 야구에서는 이렇게 뭐 약빨거나, 일본 야구 약바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불법 도박, 그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얘네들은 엄청 철저하거든요. 도덕적으로 되게 엄격하게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오승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오승환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도 그 불법 도박 이야기 나오자마자 네. 그 유니폼 자리에서 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판매하는 유니폼 판매처에서도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 왜냐면은 일본 야구나 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그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어린이들한테는 거의 우상이거든요. 그죠. 우상인 선수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받아들이는 잣대가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에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팬 서비스하는 뭐 선수들 좀 부족하고. 네, 모범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공인이라는 거를 진짜 숙지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축구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가 나가서 룸사람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대단한 그런 거에 열린 문화가 있네요. 네, 그러고도 이 정도 수준의 스포츠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룸사롱. 네. 왜요? 지금 애 아빠가 그런 거 하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면 좀 그렇죠. 아니요. 그 축구 선수 룸사롱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이훈재 선수랑 생각이 나서. 네, 지금 이동국 선수는 이제 엄청 좋은 선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완전히 룸사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완전 룸사롱과 약간 반쯤민 룸사롱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있었으면은 만약에 네. 아가씨들이 있었으면은 그것까지 화제가 됐을 텐데 아가씨 있었지 않을까? 룸사롱이라고 하는데. 그냥 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맥주를 먹고 있었다가 되게 크게 나온 거였거든요. 술을 먹고 있었다. 음주. 그래요? 네. 룸사롱이라서 저는 여자랑 연계가 됐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큰 그게 술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축구에 대해서는 한없이 방어적이 되는구나. 아니요. 그게 왜냐면은 그때 화제가 됐었던 게 경기 전날인가 그 술집을 갔다는 게 굉장히 그 화두였어요. 술을 먹었다는 게. 네. 근데 여자가 있었으면은 더 크게 났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나오고 전날 술 먹었다. 뭐 이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고참들이 그게 아무튼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룬 책을 다뤘는지 뭘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였습니다. 오늘 일본 야구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박 기사를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김 기사. 예, 박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